반갑습니다. 필그림입니다. 오늘은 중독 이론 여덟 번째로 충독 강박 공존 이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상담과 교육을 또 이렇게 진행해 오다 보면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중독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데 이제 충동과 강박이 같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음,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동과 강박은 사실 상극이죠. 이론상으로는 이 두 개는 상반입니다. 이제 상극입니다. 서로 공존할 수가 없죠. 강박적이면 충동적이지 못하고 충동적이면 강박적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중독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것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이제 초반에 이렇게 어, 이제 두괄적으로 제가 먼저 중독 이론의 여덟 번째는 핵심적으로 중독자들은 충동과 강박이 공존하더라라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산이 이제 두 개가 있죠. 한 개는 충동산이고 한 개는 이제 강박산입니다. 뭐 충동성, 강박성인데 이제 이해를 하려 하니까 충동산, 강박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뒤에 있는 이제 강박산이죠. 강박산. 강박은 일반적으로 뭐를 해야 한다는 이런 반복적인 사고죠. 그래서 강박성이라 그러면 어, 나나 타인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내가 지금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나 그 행동을 계속 해야 한다는 그 느낌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다면 이제 OCD, 그래서 우리가 강박장애라 그러죠. 이 강박장애는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특정적인 어떤 사고나 어떤 생각들, 어떤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OCD 안에는, 이 강박장애 안에는요, 강박적인 행동과 그리고 강박적인 사고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박적인 사고는 이제 불안이나 어떤 이런 그 고통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강박적인 사고가. 그렇다면 강박적인 행동을 해서 이 강박적인 사고가 있는데 강박적인 이 사고가 자꾸 불안이나 고통이 나오니 고통을 겪으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해소시켜주는, 중화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손끝을 이렇게 자꾸 뜯는다든가 손을 씻는다든가 이런 것이 강박적인 행동이고, 강박적인 사고는 안 씻으면 안 되면 뭔가 계속 불안한 이런 거겠죠. 참고로 이게 강박장애가 저도 이제 논문을 보면서 이제 이거를 보니까 예전에는 DSM-4에서는 불안장애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DSM-5로 이제 바뀌면서 불안장애에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강박 및 그거와 관련된 장애라는 독립된 범주로 이 이제 이 OCD가 강박장애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충동산이 있죠. 충동산은 이제 충동. 아, 중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일단 생각하는 건 충동인데요. 사실 충동이 있기 전에 강박이 있고, 또 어찌 보면은 강박이 있기 전에 이제 충동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충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되지 않는 즉각적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저를 충동사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충동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조금 이 강박적인 거하고 좀 다른 것은 어, 이 충동성은 나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어떤 그 결과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어떤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자기 안에서의 어떤 자극이 올라온다든가 또는 외부적인 자극이 이제 그 주어졌을 때에 계획하지 않고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바로 해버리는 이런 행동을 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우리가 보면 이 강박이라든가 충동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강박을 좋게 얘기하면 이제 보호라는 측면이 되고, 충동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즉각적인 어떤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거로 굉장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동도 지나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충동 조절 장애가 되죠. 그래서 ICD라고 얘기하죠. 강박 장애는 OCD. 그래서 ICD는 이제 충동 조절 장애는 어 자기 어떤 이런 본능적인 부분이죠. 본능적인 부분의 어떤 욕구가 지나치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행동을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 방어 기능을 이제 제대로 이제 실행하지 못하고 충동을 조절을 못하는 일종의 정신과적으로는 장애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것 때문에 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강박과 충동에 있어서 이 강박상과 충동산, 강박성, 충동성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둘 다 뭔가 이렇게 갑자기 하거나 어떤 행동들이 있는 이런 건데, 사실 참 궁금하더라고요. 강박과 충동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들, 강박과 충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박은 강박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불안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충동은 뭘까요? 충동은 이 충동적인 행위를 해서 충동적인 어떤 이런 뭐 생각을 통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극을 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자극을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강박은 불안을 덜어주는 것, 충동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좋은 자극이겠죠, 그죠? 물론 그게 부정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극을 주는 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덜어내주는 거, 하나는 주는 거. 근데 물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뭐 불안을 덜어내준 데 준 목적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또는 자극을 끌어내는데 있다라고 말을 하긴 제가 드리지만, 엄밀히 또 깊이 들어가면 또 그것과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좀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중독이 왜 중독이 되느냐? 음, 왜 중독이 되느냐? 중독이라는 이 큰 산에는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강박과 충동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중독자들은 이 충동과 강박이 그 사람 안에서 공존하더라.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저희들 또 혹시라도 뵐 수 있다 그러면 또 이런 것으로 서로 또 깊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중독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제 강의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또 가족들은 이런 부분들을 중독에 문제가 있는 가족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밤이 늦었습니다. 주말에 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지금 주말이거든요. 주말에 여러분들 또 편안한 시간들, 또 힐링이 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튼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좋은 또 강의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또 힘내서 또 강의를 또 준비하도록 하니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